자, 오늘도 힘차게 이어서 56번서부터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을은 자, 갑의 토지 위에다가 무단으로 공장을 건축했네요. 그죠? 무단 공장 건축했고요. 자, 기간 약정 없이 병에게 임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을이 갑의 땅 위에다가 무단으로 공장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철거 당할 운명이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뭡니까? 요 을이 건물주겠죠, 그죠? 을이 어쨌든 을이 일단 건물주 건물주, 그죠? 또 마탱이 멈춰. 자, 기간 약정 없이 병한테 임대차 했습니다, 그죠? 병한테 임대차 했다. 현재까지 병이 점유하고 있다. 그럼 병은 현재 건물의 임차인 되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보죠. 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다 그려볼까? 예, 자.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자, 오른쪽에다 그림 좀 그려볼게요. 자, 오른쪽에다가 그림 그려볼게요. 그쵸? 이 공동전을 했던 것도 좀 지우개 너무 작다. 싹 지우고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토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토지가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을이 갑의 토지 위에다가 공장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갑이 토지 소유자고, 그리고 을이 여기다가 무단으로 건물 지은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어쨌든 그쵸? 그리고 나서 기간 약정 없이 병에게 임대차 한 거죠. 그럼 병은 임차인으로서 이 건물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죠? 건물을 사용을 한다. 왜 굵지? 너무 굵다. 얇게 안 되니? 얇게. 자, 어쨌든 요 상태입니다. 자, 요 상태인데, 자, 현재까지 병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은입니다. 자, 1번 선다부터 오죠. 1번 선다부터. 자, 1번 선다. 자, 1번 선다. 자,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므로라고 돼 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건물은 여러분들 절대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합하지 않는다. 갑의 소유에 속하는 것도 아니죠. 건물은 을 겁니다. 을 거. 자, 2번입니다. 을은 언제든지 임대차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병은 그렇지 않다. 자, 을하고 병 사이에 요 임대차 계약 관계를 통해서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자, 일단 기간 약정 없이, 자, 임대차 계약할 당시에 기간 약정 없이 임대차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기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양 당사자 둘 다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죠. 민법상 임대차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둘 다 해지 통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을도 해지 통고할 수 있고 병도 해지 통고할 수 있고 둘 다 할 수가 있다. 근데 병은 그렇지 않다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갑은 직접 점유자인 병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요 임차인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여러분들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없죠. 임차인한테는 요 경우에 퇴거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철거 청구는 건물을 현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요 을상대로 이렇게 을상대로 해가지고 철거 청구를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병 상대로는 철거 청구할 수가 없다. 있다. 틀렸습니다. 자, 4번입니다. 갑이 을 상대로 대지 인도 청구. 그쵸? 현재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해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을이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갑은 을 상대로 해가지고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번이 정답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을이 병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갑이 을 대위해가지고는 해지 통고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을이 병한테 임대차 끝내자고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병이 을한테 임대차 끝내자라고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갑이 임대차를 끝내고 병을 얘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을을 대위해가지고 해지 통고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없다. 틀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좀 낯선 지문일 수가 있는데요. 이 5번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일회성 지문으로 봐야 되겠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묻지는 않았던 지문이에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요 정도 참고로 좀 봐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 자, 정답은 4번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57번 문제로 이어서 가볼게요. 57번. 자, 보시면 갑이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 인도했고 을이 다시 병에게 또 매도하고 전매하고 인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최초 소유자가 갑, 그리고 갑이 을에게 매도했고 그리고 을이 다시 또 병에게 매도를 한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을이 점유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왜냐면은 이 을이 가지는 등기 청구권 같은 경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소멸시효에 걸리는 게 맞죠. 원칙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게 맞는데 자기가 직접 스스로 점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점유를 제3자한테 승계시켜 준 경우는 적극적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라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겠죠. 을이 현재 직접 이거를 점유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제3자한테 점유를 승계시켜 준 상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을의 적극적 지금 현재 권리 행사 중인 것이다. 자,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2번입니다. 갑에서 직접 병으로 경료된 등기는 전원의 합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효력이 있죠. 자, 갑에서 직접 병에게 요렇게 지금 등기가 넘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를 중간 생략 등기라 그러죠. 중간 생략 등기는요, 당사자끼리 합의가 있었든 없었든 일단 등기가 경료가 됐다면은 이게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등기는 유효인 거죠. 자, 어쨌든 등기 자체는 유효한 것이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효력이 없다. 틀렸습니다. 자, 3번입니다. 만약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 자, 요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을이 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요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병한테 요렇게 양도시켰다는 거죠. 자, 병에게 등기 청구권을 양도시켰다라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갑이 전혀 동의하고 있지 않다면, 채권 양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지 않다면은 병에게 넘어간 이 등기 청구권을 갑에게 직접 행사를 하는 거, 갑에게 직접 행사를 해 보려야지. 자, 그거는 안 되지요, 그죠? 직접 행사는 갑이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이상은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자, 4번입니다.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 갑을병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대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해서 당사자가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병이 갑 상대로 해가지고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병이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뭡니까? 대위 해가지고 행사를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러면 요거는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정답은 4번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5번 선다 내려갑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자, 갑을병 전원의 합의 아래 갑에서 직접 병에게 등기가 경료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허가구역 내에서의, 자, 허가구역 내에서의 뭡니까?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인 걸로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유효가 된다라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유효다. 아니요, 유효가 아니라 무효입니다. 무효. 네, 무효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어서 58번 문제 계속 이어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8번 문제는요, A 회사 명의로 보존 등기된 X 주택입니다. 이 주택을 임차했습니다. 임차. 잠깐만요, 좀 맞추고 할게요. 맞추고. 예. 좀 맞추고 할게요. 네, 또 세팅이 마탱이 가서 좀 세팅 좀 맞추고 하겠습니다.
세팅이 좀 마탱이 가서 추가할게요. 됐나? 된 건가? 오케이. 자, 볼게요. 자, A 회사 명의로 보존 등기된 X 주택입니다. 임차한 갑입니다. 그럼 현재 일단 이 주택의 소유자가 A라는 거죠. 자, 주택 소유자가 A고 이 A가 소유하고 있는 이 주택을 갑이 임차한 거죠. 그럼 갑이 현재 이 목적물의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임차인. 자, 그리고 이제 이 주택을 X주택을 또다시 임차했죠. 자, 을이 전대차 계약을 통해서 들어온 을은 전차인이다라는 거죠. 전차인. 이렇게. 자, 그리고 2005년 1월 12일자로 전입신고를 마쳤고요. 을이. 자, 2005년 1월 12일자로 전입을 마쳤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갑은 2005년 12월 11일자로 주택을 분양받았고 등기 마쳤다는 거죠. 자, 갑이 이렇게 넘겨받아가지고 등기를 그 이후에 마쳤다라는 겁니다. 자, 후에 같은 날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줬습니다. 자, 갑이 저당권 설정을 해줬다. 그럼 병이 저당권자죠. 자, 병에게 저당권이 격려된 것은 2006년도입니다. 그죠? 2006년도 그러니까 3월 20일에 저당권 등기가 격려됐죠. 후에 병이 경매 신청을 했고 주택이 매각됐죠. 그죠? 병이 여기 주택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했고 이 주택이 경락이 된 거죠. 경락. 자, 경락받아서 매각대금 모두 다 완납했다. 자, 이때 을이 대항력 취득하는 시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점은요. 자, 일단 먼저 자, 갑이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차인으로 들어왔었고, 그리고 그 갑으로부터 다시 전대차를 해가지고 을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점은요. 이 을이 저당권자에 비해서 순위가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원래 A였는데 갑으로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소유자 갑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는 그 즉시 이 전차인은 목적물에 대해서 대항력을 가지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는 그 즉시 그때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2번을 정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어서 계속 가볼게요. 59번 문제입니다. 자, 59번은 물권이 아닌 거를 묻고 있는데 물권이 아닌 건 당연히 환매권이죠. 환매권. 자, 환매 같은 경우는 물권이 아닙니다. 얘는 채권이죠. 자, 환매권은 뭡니까? 채권이다. 채권. 자, 밑에 나오는 뭐 양도담보권, 근저당권, 유치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당연히 물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다음 60번 문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문제네요. 옳은 것은 자, 1번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약정만으로 승계 취득한다. 자, 법정지상권을 요건 갖춰서 최초로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이 가능한데 이거를 승계 취득. 그러니까 요건 갖춰 취득한 법정지상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싶어요. 넘길 때는 약정만으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해야 취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 취득을 한다라는 것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자, 굳이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취득할 수 있었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겠다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상권자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임차인으로서 토지를 사용하겠다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법정지상권 포기했다고 볼 수 있죠. 없다가 틀렸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토지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서 건물 신축을 했고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토지의 매수인입니다. 자, 토지의 매수인. 자, 여기 한번 그려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가 갑이다라고 하고, 자, 토지의 매수인을 을로 잡아보죠. 을이 아직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갑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신축했다라는 거죠. 그럼 어쨌든 건물을 신축한 건 을이기 때문에 을이 건물주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매매 계약이 뭐가 됐습니다? 해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되려면은 토지 건물이 같은 소유자였다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을은 애초에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껏 계속해서 토지 소유자는 갑이었고 건물주는 을, 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다른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4번 갑니다.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이 개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법정지상권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이 개축됐다고 해가지고 지상권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안 되죠.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5번입니다.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 자, 장차 지상권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 이 자가 대지를 점유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자가 얻은 이득은 당연히 부당이득이죠. 자, 여러분들 부당이득이 맞기 때문에 이 경우는요. 사용료 내야 됩니다. 사용료 내야 된다. 사용료 지급할 사용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죠. 자, 5번 선다에서 물어보고 있는 내용은요. 자, 잠깐만요. 또 컴퓨터 마탱이 갔습니다. 자, 5번 선다에서 물어보고 있는 내용은 자, 제가 여기 그림으로 좀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나서 이제 건물이 양도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건물 양도되는 경우. 자, 어떤 경우냐면은 좀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토지가 이렇게 있고요. 토지 소유자 갑. 자, 그리고 건물이 있고 건물주도 갑. 요 상태에서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자, 건물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가게 되면서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가 지금 현재 매매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 그리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상황이죠. 자, 요런 상태에서 을은 일단 건물주가 됐기 때문에 요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하죠. 자, 등기 없이 지상권 취득을 했는데 요 상태에서 을이 요 상태에서 그대로 건물을 병한테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을하고 병 사이에서 매매계약 체결이 돼가지고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병에게 경료가 됐는데 아직 지상권 관련해가지고는 을도 아직 지상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병도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그럼 아직 병 같은 경우는 지상권자로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상권 취득을 못한 상태죠. 자, 그러나 이 경우에 병은 아직 지상권자인 거는 아니지만 을하고 사이에서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건물 매매 계약 속에는 지상권 양도의 합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토지 소유자 갑이 장차 지상권 취득할 지위가 있는 병 상대로 해가지고 건물 가령 철거 청구를 한다. 철거 청구를 한다라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자, 이 경우는 이제 철거 청구할 수가 없는데 왜냐면 장차 지상권 취득할 지위가 있으니까. 자, 하지만 어쨌든 병이 현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갑의 토지에 대해서 갑이 토지 사용료 내동을 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사용료는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갑이 병 상대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는 병이 현재 이 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사용료를 내놓으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5번 선다에서 이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득은 부당이득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맞는 지문으로 처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조금씩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 실력 상승에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빠빠이.